안녕하세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니까, 예,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의 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한 2.3% 정도 유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2.3%다라고 하는 거는 1, 2분기에서 0.6%, 0.7% 해서 1.3% 정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3분기, 4분기 해서 합쳐서 대략 한 2.3%를 유지할 걸로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예. 실제로 과연 이 정도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MF에서는 한 2.1% 정도까지로 하향 전망한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정부는 2.3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었을 그 시기에는 4.0%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정도 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국제무역 수지 적자가 한 150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1997년 IMF 이후 우리의 무역수지 적자가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우리는 안 좋은 상황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무역수지가 103달러, 103억 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경상수지로는 흑자를 발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무역수지는 무역수지인 거고 경상수지는 경상수지입니다. 이걸 같이 합쳐가지고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총리의 노력은 가상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안 좋은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현재 안 좋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수지, 재정 건전성, 경제 성장률 모두 영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고환율, 환율 안 잡히고 있고요. 고물가, 물가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6.3%, 거전달에 6.0%. 이 물가가 높아진 것 또한 과연 얼마 만에 이 정도일지를 모를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제부총리는 7%, 8%인 물가 수치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10월이면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국민이 정부를 믿고 함께 해준다. 이 말 또한 사실 안 믿기는 거죠. 왜냐? 정부가 지금 현재 다주택자, 그러니까 부자들 종부세 깎아주고 대기업들, 재벌들 법인세 깎아줘가지고 당장 세수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멍 누굴로 메꾸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서 메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우 단순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들을 당장 있는 사람들, 재벌들 위주로 정책을 펼치면서 무슨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죠. 절대로 지금의 정부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확실히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티즌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환율 외환위기급이고 전기 수도 역대 최고로 오르고 주가 폭락했고 무역수지 적자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뜬구름 잡는 총리 전 정권에서 불어넣은 외화가 있어 다행인 건가? 물가 고공행진에도 괜찮다는 건가? 네가 말한 경제 상황이 사실이라면 지금 제일 과제는 물가 방어하는 것이다. 금리 높고 빠르게 올려서 물가 잡아라. 금리 올리더라도 우리 경제는 긍정적이라고 본인이 말한 거 책임져야지. 이러고 있고요. 유지가 뭔지는 알죠? 예. 그거잖아요, 그거. 영부인, 국민대, 뭡니까? 학위, 논문, 그거죠. 환율 외환위기급이고, 이건 아까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출은 아직까지 좋지. 고용률도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좋다고 하고, 그런데 부동산이 너무 심각하고, 가계부채, 자영업 부채, 좀비 기업들 부채, 부동산 부채가 너무 심각하지. 금리 오르면 연쇄 터져서 국가 부도날 수준. 그중 제일 심한 건 부동산 부채. 부동산 터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삶들 무너져도 대기업 무너질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 안중이 없다. 국제무역수지 적자인데 양호를 한다. 보고서 날짜가 작년 거 아니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2달 만에 G20 국가 필리핀이 되나? 건의법사 2놈 끼고 대한민국
좀 먹기 시작한 이권 카르텔 나라 망할 것 같다. 물가 못 잡으면 전 국민 지원금이라도 줘야지. 대한민국 국민들 다들 반도체랑 자동차 회사만 다니는 줄 아느냐. 걔네들이 올려놓은 허스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국민들 얘기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수출 경상수지 나부랭이 말고 가계부채다. 비리 총리야. 대한민국 국민들 수입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지출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벌어서 빚 갚고 쓸 돈이 없다는 거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 실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한지 챙기세요. 경제성장률만 보고 경제냐. 물가, 수출, 부동산, 주식 개판인데 대책은 없고 헛소리만 한다. 이게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국민들의 반응. 4개월째 무역수입 적자인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용산에다 집무실 마련하느라 돈 쓰고 지금은 영빈관이니 뭐니 돈 쓸 곳만 혈안인데 뭘 봐서 안정적이냐. 이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영업자 죽는 거 안 보이냐. 대한민국에서 생활고로 일가족 자살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는지. 나라가 엉망이다. 여야 알 것 없이 정신 차려라. 믿기 시작하는 순간 속기 시작하는 거다. 양호하다고 모질이 정부. IMF 직전 김영삼 때도 똑같이 말했다. 무식하고 천박한 저쩌고 이러는 거죠.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가가 7%에 가까워지고 달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저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견조하다, 튼튼하다, 건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모습들이 다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명 중에 66명이 빚쟁이랍니다. 빚쟁이.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터져나갈 충격을 겪을 다중채무자가 451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지고 있는 빚이 599조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몰락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대 30대들의 부채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2030들 1인당 가계부채가 1억 3,300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가 2030들에게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연끌을 하라 그러고 비토하라고 그랬습니까? 저금리니까. 이자가 2%밖에 안 되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8% 10% 내면 남는 장사다라고 계속 꼬드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을 궁지로 몰아갔죠. 그랬던 결과 이제 그들이 대거 힘들고 어려운 처지로 내몰립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지고 있는 그 부채가 상당한데 무슨 정부는 한국 한 총리는 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어떻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저건 사실상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국민들을 까막눈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못 됩니다. 아니 무역수지가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적자액이 150달러인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게 경제 관련해서 똑바로 하라고 지금 계속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다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준다라는 게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렇게 하면 대기업들한테 법인세 깎아주면 그들이 법인세 깎아준 금액만큼을 대수다해서 고용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한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생각했던 낙수효과 이런 얘기하면서 했던 더 이상 이제 유용하지 않은 폐기된 정책을 다시 끄집어 와서 저렇게 하는 건 무슨 생각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던 이들입니다. 더 암울한 거는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는 나름의 자기만의 정책을 가지고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을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그냥 놀러다니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구상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지금이죠.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도 나름의 올바르고 제대로 된 보수 세력과 능력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기용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견조하다, 염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제 매수의 적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각자의 삶을 지키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